안녕하세요. 제조버프입니다.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플러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플러터, 안드로이드 쪽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게 구글 iO에서 2017년도에 처음 알려져서, 현재 개발이 열심히 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 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플랫폼이, 유일한 플랫폼은 아니죠. 왜냐면 안드로이드 쪽에는 뭐 커틀린도 있고, 그리고 이거랑 이제 견줄 수 있는 게 이제 리액트라고 하는 언어가 플랫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면 함께 이 플러터를 제가 이제 왜 다루려고 하는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터란 수많은 모바일용 개발 플랫폼이 등장하는 가운데 마치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커뮤니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완벽하게 모든 걸 지원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차차 이 플러터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될 만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다루게 됐고요. 구글 iO에서 2017년에 소금 소개돼서 뭐 버전 1.9까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좀 희귀한 언어인 다트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iOS랑 이제 안드로이드를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개발용 플랫폼을 따로 쓰고 iOS 플랫폼을 따로 쓰면은 두 개를 같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하나의 이제 하나의 소스로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지만 사실 iOS 쪽에 이제 뭐 맞춘 그런 형이나 뭐 안드로이드 쪽에 맞춘 그런 기능을 좀 더 구현하려면은 사실 또 따로 나눠서 구현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플러터에서 다트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잘 하면은 iOS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니까 개발비가 절반으로 줄게 되겠죠. 그런 이제 그런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기존의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또 얘도 지원하는 앤데 얘랑 이제 경쟁을 하면서 요즘 이제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애들이고 이것을 이 플러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터의 그 활용성을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브릿지를 둬서 성능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플러터는 다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완전히 바이너리를 새로 이제 씀으로써 네이티브 성능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상에서의 이슈가 있었던 앤데 이런 이 플러터는 그런 성능상의 이슈를 해결한 문제를 해결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자, 그래서 구글에서 아무래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믿을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터 API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 다트 코드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젯이랑 뭐 코드를 이렇게 만들면은 네이티브 코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언어인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애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한 리로드라는 게 뭐냐면 빠르게 이제 로드를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개발하는 환경에서 화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이 이 플러터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살짝 조금 느리게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로 이제 개발을 안 해봤는데 이 플러터가 조금 더 빠르게 그런 이제 개발하는 환경의 그 화면이 뜨는 것을 좀 더 빠르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 시점은 2017년부터 시작됐고, 얘는 2015년부터 2년이 앞서 있죠. 구성 요소는 이제 뭐 구글 팀에서 개발했고, 여기는 이제 제가 그 한문으로 된 걸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덜 사전 설정. 기본적으로 타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다른 회사들에서, 공개적으로 좀 열심히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구글 팀에서 딱 핵심적으로 구글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다트라는 좀 희귀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얘도 이제 보면 뭐 그렇게 썩 어려운 언어는 아니에요. 보면은 언어가 뭐 특별하긴 하지만 사실 이 플러터 내부에서 뭐 API 기준으로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뭐 언어가 어렵다 쉽다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잘 구현하느냐 요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트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좀 익숙한 다른 언어들,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를 다루셨던 분들이라면 뭐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다트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티브 언어로 바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언어고 저도 항상 배우면 까먹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요. 보통 HTML 쪽에서 많이 쓰고 있죠. 자, 파일은 이제 매우 상세하고 읽기 쉽게 쓰고 있고 타사 라이브러리마다 이제 품질이 좀 다른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얘는 개발 중이라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라인에서 나온 그런 좀 기사들 좀 그 사설을 좀 봤는데 라인 쪽에 이제 라인페이라는 것을 개발할 때 이 플러터를 쓰려다가 기존에 있는 이제 것들을 또 썼다라고 그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플러그인들이 필요한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발에서의 어떤 한계성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성숙됐죠. 4년이나 기간이 있었고 얘도 이제 정식으로 출시한 거는 아마 2018년도였을 거예요. 2018년도 말에 정식 출시가 돼가지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뮤니티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얘가 훨씬 더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능은 보면 네이티브 코드를 직접 변환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를 지원하고 얘는 브릿지를 통해서 플랫폼과 통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브릿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코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플러터보다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플랫폼이 함께 포함돼서 컴파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앱도 더 크고 얘는 네이티브 코드로밖에 안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그런 코드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터의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뭐냐면 이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대표적인 커뮤니티고 보통 여기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이 어떤 에러가 생기면은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해서 해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언급 횟수를 좀 보면은 이게 뭐 작년까지의 자료지만은 보면은 플러터가 굉장히 이제 급상승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식 출시가 안 되다가 1점대로 올라온 지는 2018년 말인가 2019년 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쓰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건수가 플러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래도 커뮤니티가 좀 있는 편이지만 아직까지 리액트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자, 플러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업들의 앱이 실제로 이제 시중에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뭐 알리바바, 구글 애드워즈, 그리고 앱트리, 뭐 탑라인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애들이 이미 플러터를 사용해서 계속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플러터의 사이트고요. 사이트 정말 이쁩니다.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서 내용을 좀 보면은 현재 1.9 버전으로 지금 라이브 되고 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 것도 장점입니다. 이 디자인도 굉장히 그런 현대적인 디자인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좋은 디자인, 그리고 iOS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이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항상 쓰는 건데 아무튼 그런 애들을 좀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위주로 좀 할 거지만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iOS 제가 하나 사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매터리얼 디자인.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이 유명한 매터리얼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그냥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쿠페티노라는 디자인이 iOS 쪽에서 또 유명한 디자인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그런 UI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네이티브 퍼포먼스다. 이 사용하다 보면은 앱이 느리면은 또 사용자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이티브, 굉장히 빠른 성능,
자연에 가까운 성능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능을 내기 위한 건데, 사실 클로스 플랫폼이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됐었어요. 네이티브 성능을 못 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플러터는 그런 한계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자에게 배우기 해가지고 개발자가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물론 영어로 가르쳐주죠. 그래서 보면은 누가 이제 이런 플러터를 사용해서 앱을 개발하고 있나, 뭐 텐센츠라든지 구글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알리바바에서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회사에서 이걸로 이제 개발을 하면은 개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쪽에 나왔던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이 플러터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지면은, 커뮤니티가 성숙해져서 좋은 플러그인들이 많이 존재하면은 앞으로도 좀 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플러터를 개발한 그런 앱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니까 지금부터 배워두면은 나중에 또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플러터를 한번 직접 설치해서 앱도 간단하게 구현해보고, 이것도 이제 만들면서 하나씩 앱을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